안녕하세요. 김영삼 집권 후반기에 나타난 그 경제 위기는 사실은 만들어진 것이었다고 보는 사람이 많죠. 근데 이제 그 계기, 모멘텀은 삼성이 삼성차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소로스의 기획에 의해서 IMF 하에 한국 경제가 들어간 이후에 김대중 노무현을 거쳐서 이명박 박근혜 시절을 잘 보면은요. 김대중 대통령 때는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일본 문화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카드 발급으로서 그 소비를 많이 촉진시켜서 경제를 일으키는 그런 식의 방법을 썼죠. 근데 노무현 때는 굉장히 겉다르고 속다른 짓을 많이 했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명박은 말할 수도 없이 그 매국적인 정책을 마구마구 쓴 게 이명박이지만 그 전에 노무현 시절에 보면은 굉장히 겉으로는 역사의식 이런 걸 강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한국 경제를 굉장히 위태롭게 하기 시작한, 즉 그 영리화한 그런 부분이 많고요. 외자가 한국을 통치하도록 하는 그 인수시키는, 그러니까 주식 부분에 있어서 외자들이 많이 지분을 인수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희한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한전 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바로 노무현 취임한 바로 그 다음 달에 한국 자유총연맹이 한전 산업개발의 51%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이게 뭐 승인돼서 가졌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 지분이 좀 줄어들긴 하지만 2003년도에 자유총연맹이라는 기관이 하는 일이 뭔지는 이해하시죠? 지분을 51%나 인수를 했어요. 이것은 보면은 한전의 일종의 계열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2014년에 보면은요, 그 최대 지주인 한전 산업개발의 최대 지주인 자유총연맹, 그 사람들이 가져간 횡포가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위직에 재취업을 하거나 매달 뭐 거의 1,000만 원의 활동비를 받거나 수천만 원의 급여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그 월급, 활동비 이런 걸로 가져가는 지출이 엄청나게 심하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한전 산업개발이 일종의 공기업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의 최대 주주가 자유총연맹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혈세, 세금을 일종의 낭비하게 된 거죠. 쉽게 얘기해서는. 근데 문제는 한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전을 가만히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대기업의 정유 회사들의 산업용 발전, 그러니까 산업용으로 물을 쓰는 거는 굉장히 저가로 책정돼 있다는 거죠. 근데 가정용 전기요금은 굉장히 높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이 뭐 여름마다 꽤 많이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잘 인식을 못 하시죠.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2005년도도 노무현 집권 당시죠. 그런데 한전의 최대 주주가 산업은행이 됐어요. 근데 한국은 모든 은행이 현재
굉장히 외자분이 많다 그러죠. 거의 7, 80%까지 된다 그러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2005년도만 보면은 그 정부가 보유 주식을 매각해 버렸어요. 그래서 산업은행이 최대 주주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한전은 때마다 굉장히 이익을 많이 내요. 이 공기업이. 그래서 상반기 영업이익이 6조 어마무시하죠. 그랬다 그러면 배당금으로 가져가는 게 누구겠어요? 한전에서 가져가는 게 산업은행이겠죠. 가령 예를 들자면. 근데 가족용한테는 바가지 요금을 씌우고 그 배당금 잔치를 이렇게 크게 한다는 거죠. 이 자료가 2016년 8월 달에 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다. 왜냐하면 혈세로 운영되는 한전이 굉장히 그 배당금 잔치를 산업은행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전공사 사장은 자체는 또 스스로 배당금을 또 많이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한전 순이익은 2016년도에 13조 원에 달했다 그래요. 이때에 보통 다른 대기업보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부의 역할은 한전을 이렇게 보조해주는 역할이 정부의 역할이었다는 게 문제가 핵심입니다. 근데 2016년도에 한전 주주 구성을 보면은요, 정부인 기획재정부가 있고요. 산업은행의 주주 구성이 50%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돈을 세금으로 운영한 공기업이면서 이제 50% 정도를 산업은행에다가 줬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전기료 구성분을 일반 가정용한테는 굉장히 많이 부과하고 산업용에는 적게 부과해서 얻는 이익분이라는 거죠. 13조라는 것이 순이익만. 그런데 이 13조라는 걸 가지고 잔치를 하는 게 산업은행한테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주주한테 많이 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공기업의 역할을 이게 하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 못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정부로서는 한전의 손실을 줄여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전 세계에 적으로 그 정유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정유를 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위키피디아 그쪽에서 좀 찾아보니까요. 미국에서는 그 정유 회사 자체 설립을 1976년부터 2014년까지 하나도 없게 그렇게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해 물질을 발산하는 그런 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 수질 오염도 시키고 공기 오염도 시키고 또 이 산업 자체가 사고가 나면 너무 크게 사고가 나서 위험수가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76년도 이후로 정유회사 건설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2014년까지.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 냄새 나는 거, 뭐 그 에어 폴루션, 그러니까 공해 물질도 많이 내고, 뭐 산업, 그 재해도 많이 내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로 갈수록 이렇게 공해 물질 배출을 한다든지 위험, 수가가 높은 산업은 아예 짓지를 않아요. 그러고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한국 같은 나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로비를 해서 그거를 한국의 정유회사를 옮겼을 때 굉장히 많이 그 로비 자금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유회사를 세워서 한국의 공해물질을 많이 발산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시민단체가 약한 거죠. 그리고 도대체 이게 공해물질을 배출하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고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그 정유 그 작업을 할 때에 암 환자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물질이. 그런 케미컬이니까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추론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암에 걸려서 죽는 그 비율을 찾아내는 그런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냥 대충 지나가지만 확실한 증거물을 제가 찾아와서 가져왔는데요. 세계에서 최고로 큰 정유 회사 1순위부터 7순위까지 쭉 보면은요. 보통 정유 회사의 이름,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정유 회사는 없습니다. 기껏해야 싱가포르에 있는 엑선 모바일 계통의 정유 회사가 하나 7순위에 있고 제일 큰 데는 뭐 전기 기름이 많이 필요한 그러니까 오일이 많이 필요한 신생 산업국인 인도가 제일 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유 회사가 있을 수 있는 베네수엘라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SK에너지입니다. 3위가. 그리고 5위가 GS 칼텍스가 한국계고요. 그 다음에 S-오일이라는 게 울산에 있는 게 한국계입니다. 근데 이 세 기업을 합치면 세계 단연코 1위라는 거죠. 여기 미국 회사라든가 일본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 캐나다 회사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국에 그 위험물질을 배출하는 정유 회사를 넘겨주고 있다는 거죠. 현재까지. 그런데 이 SK라든가 SK가 지금 커져가지고 뭐 각종 배터리 이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또 SK는 노태우 지방과도 연관돼 있어서 이게 언제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제가 어제 찾아낸 거니까 정유 회사를 한국에 왜 들어가게 했을까? 그리고 전기료가 왜 특별히 쌀까? 이런 것을 시민단체에서 찾지 못하면 정치인 정당에서 해줘야 되는데 절대로 정당에서 해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왜냐하면 정경유착이 심한 게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을 위하고 특히 노무현이 한 일을 보세요. 그것은 민영화 쪽으로 가면서 해준 게 무엇일까? 한국을 위해서 해준 게 무엇일까를 여기서 질문해야만 한다는 거죠.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